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탐지루키 팀의 통신장비 예지 보전 및 기지국 관리를 위한 이상탐지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탐지루키 팀장이자 발표자 이승용입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소개, 팀 소개, 프로젝트 결과, 자체 평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상탐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탐지는 데이터상에서 예상치 못한 패턴을 가진 개체나 관측지를 식별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가령 금융업에서 고객들의 사기 거래를 탐지하거나 게임의 유저 아이디가 도용되는 상황을 탐지하고 제조 공정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등의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상 탐지를 통해 불량 가능성이 있는 기지국 현장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출동에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상 탐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지 보전의 차원에서 통신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신속한 이상 탐지 모델 개발에 대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갈 텐데, 첫 번째로 기지국은 이제 핸드폰과 같은 단말기에 무선 통신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통신 장비이고, 예지 보전은 이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앞서 프로젝트 주제와 배경을 종합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시계열 통신 데이터에 기반하여 다각도 접근법을 통해 이상 시그널을 탐지하고 효과적인 유지 보수에 도움을 제공하는 AI 모델 및 대시보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해당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데이터 탐색, 데이터 전처리, 이상 탐지 모델 개발, 대시보드 개발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프로젝트 설명에 앞서 저희 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팀장인 저를 중심으로 크게 모델링 팀과 대시보드 팀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이미지들은 텍스트 투 이미지 AI 기술을 사용하여 팀원들의 개성을 표현한 이미지들입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과 세부 내용은 해당 장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사용한 기술과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51개 기지국 통신 장비에서 발생한 시그널 데이터로 약 6만 개의 관측치와 15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변수는 크게 기지국과 시간, 접속자 수, 연결 성공률, 연결 성능, 연결 오류율 등 통신 성능과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 중심 기지국과 단말기 간의 상호 통신에 대한 데이터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탐색 결과 발견한 인사이트와 EDA를 향후 작업에 활용한 방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결측치 확인 과정에서 10월 14일 특정 시점에서 결측치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점이 발견되었고, 특정 변수, 특히 핸드오버 레이트와 관련된 변수들에서 결측치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결측치 처리 과정에 있어 많은 신경을 두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접속자 수와 관련한 변수를 살펴보았을 때 저희가 보유한 9월, 10월 기간 사이의 추이에서는 7일의 주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석 지점에서 급격한 패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특수한 이벤트로 발생하는 패턴 변화를 감안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에서 헐리데이 파생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핸드오버 변수에서는 접속자 수가 핸드오버 성공률과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핸드오버 성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음영 부분을 보면 이제 접속자 수가 많아지면 성공률이 떨어지고 접속자 수가 적은 경우 성공률이 이제 회복되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핸드오버 변수가 접속자 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하향 무성 연결 자원의 경우 주중 주말에 있어서는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분포는 유사하였습니다.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데이터 분포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연결 성능 지표인 PRB가 주간 야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주야간 파생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DA 과정에서 도출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데이터 전처리 전략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중 주말, 주간 야간, 휴일 유무 등과 같은 바이너리 형태의 컬럼을 생성하였으며 시계열 분해를 통해 계절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컬럼에서 24시간 간격의 주기가 발견되어 향후 시계열 처리에서 계절성 차분을 적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모델링 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이상탐지 파이프라인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8가지 이상탐지 방법론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적용한 방법론들은 EDA 기반의 Z스코어와 박스플롯, 거리 기반의 매트릭스 프로파일과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기계학습 기반의 분류 회귀 모델, 이상탐지 특화 모델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원클래스 SVM이 있습니다. 앞서 8가지 이상탐지 모델을 시도한 후 저희 데이터셋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Z스코어, 분류 모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총 3가지 방법론을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해당 방법론들을 적용한 전체적인 이상탐지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우 데이터 입력 시 누락 데이터가 처리되고 다음 5가지 전처리 과정을 거친 최종 데이터셋에 대해서 앞서 3가지 방법론이 각각 0과 1 사이에 스코어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각각의 스코어 값을 랭크 순위로 환산한 이후 랭크의 평균을 토대로 최종 이상탐지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후 내용에서는 파이프라인의 세부적인 과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누락 처리 과정입니다. 분석에 사용한 로우 데이터에는 특정 시간대에 아예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아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계열 특성상 데이터의 연속성이 그 분석 작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 시간 컬럼을 생성하고 원본 데이터를 조인하여 누락된 시간대를 복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서 EDA를 통해 발견한 인사이트를 토대로 시간 파생 변수를 생성하였고 기기 아이디에서 기지국을 그룹한 기지국 파생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기성과 연속성을 모델 학습에 반영하고자 사이클리컬 인코딩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부 실험 결과 파생 변수 생성은 모델 성능 개선에 유의한 역효과가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결측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계열 특성을 고려하여 9가지 보관 방법을 실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3차 다항식의 스플라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한편 다항식을 통해 그 결측치를 보관하게 되면서 음수값이 발생하였는데 가령 접속자 수와 같이 변수의 의미상 음수값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음수의 경우 0으로 변환하여 이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계열 데이터 처리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비정상성을 정상화하기 위해 로그 차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EDA 과정에서 발견된 계절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차분을 적용하였습니다. 로그 차분 작업 후 ADF 통계 검정을 통해 p-밸류가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적합한 상태로 변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원활 인코딩을 적용하였으며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여 정규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상탐지 데이터에서 자주 발생되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모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오버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거쳐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상탐지 모델링은 이제 Z스코어, 분류 모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3가지 접근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Z스코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한선, 하한선, 양방향 한계선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Z스코어의 인계치로는 이상탐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그마2로 사용하였고 이 방법으로 검출된 이상치는 전체 데이터의 약 12%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분류 모델을 활용한 이상 탐지입니다. 출동 비용 절감을 위해 확실한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기지국의 수가 많은 상황이고 한 번의 출동 비용이 크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상 탐지는 지양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상 탐지가 되었다고 하여 기기가 바로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인 예측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리콜보다는 프리시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고 평가 지표로서 F0.5 스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AutoML 라이브러리인 파이켓을 통해 모델들을 실험한 결과 트리 모델의 경우 프리시전이 높은 편이었고 보수적인 아웃풋을 출력하였습니다. 선형 베이스의 모델들은 리콜이 높고 전체 이상치에 대해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비용과 F0.5 스코어 값을 기준점으로 삼아 높은 성능을 보인 모델들 중 랜덤 포레스트와 XGBoost 두 모델을 후보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처 엔지니어링,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 다양한 실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랜덤 포레스트를 최종 분류 모델로 선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접근법은 이상 탐지 알고리즘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정상과 이상치를 분리할 때 발생하는 고립 횟수의 차이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모델이 출력한 이상치 스코어 값을 토대로 1에 가까운 값은 이상치로, 0에 가까운 값은 정상 데이터로 판별하게 됩니다. 모델 적용 결과 전체 데이터 중 약 2773개의 이상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 가지 접근법에서 도출한 각각의 스코어 값에 대해 순위를 매겨 최종 이상 탐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상 탐지에 사용한 인계값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12%일 부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73,440개의 데이터 중 관측치 중 12%에 해당하는 8,812개의 이상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대시보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모델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상 탐지 모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태블로를 통해 통신 지표 데이터를 보여주고 모델의 결과값을 시각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대시보드는 총 2개의 화면으로 구성되며 현재 지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화면과 세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화면으로 나눕니다. 잠시 후 영상을 통해서 태블로 대시보드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화면 구성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모니터링 화면에서는 화면 상단에 최신 시그널을 반영하여 통신 데이터의 주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은 서울시 전체 기기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대시보드 하단에서는 지도를 통해 서울시 기지국의 위치를 표현했습니다. 기기 하나는 원 하나로 표시되어 있고 원의 색상은 신호등을 따라서 이상이 있는 기기는 붉은색으로 이상이 없는 기기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대시보드를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담당 직원이나 설비 점검 가능 인력의 위치를 표시하면은 더욱 조치를 취하기 편리하지 않을까 하여 그런 아이디어를 가상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화면 우측에는 이상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기기들의 목록과 모델이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중요도를 시각화하여 보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화면이 있습니다. 앞 화면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보여줬다면 두 번째 화면은 기기마다 과거 데이터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석 화면입니다. 머신 아이디가 적힌 네모 상자로 기기 하나씩을 표현했고 모델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주요 변수 지표를 선택하면은 화면 하단에는 전 기간 동안의 해당 지표 추이 그리고 24시간 동안의 특정 지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태블로 기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데이터 주요 지표 화면입니다. 상단에 있는 표를 통해 통신 데이터 지표를 확인할 수 있고 서울시 도심 기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는 기지국이 나타나 있으며 중랑구 원을 누르면은 중랑구 기기에 대한 데이터로 바뀝니다. 상단을 확인해 보면 중랑구에 해당 기기 같은 경우에 접속자 수가 서울시 평균보다 좀 낮은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원은 해당 기기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원을 선택하면은 우측 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 중 해당 기기의 경우 LTE 처리 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 모델이 해당 기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는 말씀드린 서비스 센터 등 다양한 정보를 연동하여 더욱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기기마다 네모 박스로 나타나였고 현재 붉은색 네모는 저희 모델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기기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활용했던 세 가지 접근법 모두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기지국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기 하나를 선택하고 변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2052 기기의 평균 접속자 수를 확인하자면 왼쪽 표를 통해서 색칠된 영역은 서울시의 평균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진한색 선으로 해당 기기의 접속자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았던 저 날짜를 눌러보면 우측의 표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어떤 모델에 의해 이상값이라고 판단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버튼 클릭 몇 개만으로 통신 데이터 지표를 확인하고 또 모델링의 결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편리한 대시보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델에 대한 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상 탐지 모델 그리고 대시보드는 통신 지표를 기반으로 기지국에 이상이 있는지 나타내기 위해 실시간으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탐지 과정을 자동화한 프로젝트입니다.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서비스 품질 유지 효과가 있습니다. 고객의 불편을 느끼기 전에 이상이 있는 기기를 파악하고 수리를 하는 선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고 또 이상 탐지라는 기술 자체가 여러 가지 도메인에 활용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해당 모델과 대시보드가 확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활용했던 데이터는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의 데이터였고 전국의 수많은 기지국 중 50몇 개의 데이터를 활용한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했음에도 정확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 실무진의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약 2달간 조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리고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정적인 변수를 진행하고 데이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더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완벽하진 않은 모델이었지만 저희가 파생 변수부터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하나하나 데이터에 맞게 고민해보고 또 처음으로 태블로라는 툴을 사용해보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고요.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시면은 심사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서가 있는 거 아니까는 편하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혹시 타겟 변수가 데이터셋 안에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제공받았던 데이터는 이제 타겟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상 탐지를 할 때 그 비지도 학습이나 아니면 준지도 학습으로 접근을 하려 했다가 이제 아무래도 평가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추가로 타겟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0과 1로 구성된 이제 0이면 정상, 1이면 이상치이고 그거는 이제 현재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이 직접 라벨링을 한 데이터여서 저희가 이제 그걸 활용해서 분류 모델에서 지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중간에 조금 빠졌던 것 같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타겟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로 이제 성능을 보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조금 뭐 뒤에서 한계점으로 지적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조금 추상적이었던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제가 그냥 이상치를 탐지를 해보겠다. 이게 아마도 중간에 맨 처음에 세우셨던 목표랑 이제 쭉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로 고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할 타겟이 없네 하면서 중간에 방향성이 살짝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
좀 브로드한 주제가 나왔는데 뭐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거나 그 이상치 안에서도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아까 뭐 자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연결하는 중계기에 좀 뭐 기지국 같은 경우에 고장이 조금 더 빈번하게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케이스에서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실제로 고장인 거랑 사람이 일시적으로 몰려서 얘가 실제로 기지국에 많은 사람이 연결된 거랑 구분하는 게 결국 키인 거잖아요. 얘가 진짜 고장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뭐 출동을 할지 말지 아니면 미리 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수리를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목표 설정이 있었으면 조금 더 재밌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상치 탐지하는 분석 과정은 탄탄하게 잘 해 오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발표 그래도 2달, 3달 동안 그 공부하신 결과들을 되게 잘 녹여낸 것 같아서 특히 태블로 처음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시보드가 되게 현업이 보기 되게 저는 되게 인상 되게 잘 봤거든요. 뭐 표현하는 방식이라도 사실 대시보드라는 게 워낙 요즘 많고 뭐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의외로 이제 디자인 영역이랑 색감 영역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대시보드. 그리고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잘 녹여내는 게 사실 저는 대시보드 개발에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현업에서는 뭐 BI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뭐 BI 개발을 데이터 분석가들이 요즘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뭐 BI 개발자라는 포지션도 따로 있었고 혹은 이제 뭐 엔지니어들이 뭐 프론트 개발을 도와준 경우가 많긴 한데 요즘은 사실 좀 그런 시기는 지나간 것 같아요. 오픈 소스로 워낙 BI 솔루션들이 뭐 슈퍼셋이나 뭐 리댓이나 뭐 여러 가지 오픈 소스도 생기고 있고 태블로나 그런 상용 솔루션도 회사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신 것들이 크게 도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전 그 부분이 되게 이번 프로젝트에서 뭐 되게 도움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모델링 과정도 사실 좀 전반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진행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높이 살 것 같아요. 아까 보여주신 데이터 분석 과정 EDA를 사실 좀 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EDA를 이제 어느 측면까지 해야 될지 그것도 잘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 시각화를 잘 해줘야 보는 사람들이 좀 보기 편한데 그런 게 좀 보기 편해서 저는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링도 뭐 태블로 데이터 기준으로는 물론은 여기가 더 이상 뭐 진행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태블로 데이터 기준에서는 뭐 캐프스트나 뭐 RF나 뭐 최신 캐글 같은 형태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근데 시계열이 조금 아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계열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여기서 진행했던 부분이 조금 중간에 좀 끊긴 느낌이 좀 있어서 시계열도 모델이 좀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정답지를 가지고 구축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셋이 모든 걸 정답지로 구축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시계열에 대한 이상 탐지 주제들이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어갈지 좀 고민해보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보관만 가지고는 조금 애매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계열 모델을 좀 공부해서 내 기술셋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ML을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건 전통적으로 시계열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도 있고 요즘 특히나 시계열 모델은 뭐 딥러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로 이제 넓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더 연구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PPT가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체계적으로 되게 구성이 잘 돼 있고 실제적으로 뭐 중간에 뭐 타겟 데이터가 없었는데 중간에 생긴 건데도 사실 그런 게 잘 안 드러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원래는 우리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읽다 보면 사실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중간에 이제 뭐 XG 부스트나 이런 거 쓰는 거 보면은 타겟 데이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상치 탐지로 애초에 했지? 약간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말하신 것처럼 태블로 대시보드도 엄청 인상적이었고 뭐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PPT 구성이라든지 이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팀원들 그 역할을 보면 5명 중에 3분이 태블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셨던 부분 말씀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복되는데 애초에 이게 분석 주제나 데이터셋에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분석할 게 다른 팀들보다는 좀 적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것들을 빨리 끝내놓고 어떻게 보면 태블로에 엄청 이렇게 몰빵을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그래도 좀 데이터셋의 한계가 좀 있더라도 어떤 시계열 모델이나 이상치 탐지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최신의 모델을 또 좀 찾아보고 좀 이론도 공부해보고 EDA 같은 것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해보시고 물론 그런 것들이 깊이 있게 하셨겠고 그런 것들 다 PPT에다가 넣어버리면 너무 장황해지겠지만 네 그렇게 하셨기를 저는 예 바라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원이 현재는 4명인 상태여서 이제 2명 2명으로 이제 태블로에 조금 네, 비중이 안 맞았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에 라벨링된 데이터를 제공받았을 때 이제 라벨링된 결과값으로 이상치로 판단된 데이터와 정상으로 판단된 데이터를 중간에 간략하게 EDA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해한 도메인 지식으로 뭐 재연결률이 몇 이상이고 현재 접속자 수가 몇 이하면은 이상치다 이렇게 뚜렷한 상관관계가 바로 변수마다 드러나는 건 아니었어서 조금 더 그냥 모델에 맡겼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서 이제 다 제가 하려고 했던 말들이랑 다 많이 겹쳤긴 한데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그 데이터 기간 자체가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근데 그건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아쉽지만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완성도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파이프라인 뭐 접근법 여러 가지 진행을 해서 담아내시고 태블로도 네, 깔끔하게 정말 물론 실무에서 피드백을 못 받았다고 하셨지만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은 그게 기대되는 좋은 결과물 만들어 주셔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뭐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 저도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네. 어쩌면 토로일 수도 있긴 한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전체 내용이 저희가 진행한 수많은 내용 중에 제 예상했을 때는 한 30-40%밖에 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8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왜 선택 기준 3가지로 좁혔는데 세 가지로 좁힌 이제 선택 기준도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고 왜냐면 들이다 보면 아무래도 과부하가 걸리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과감히 선택과 집중으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최신 이제 아까 시계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시계열 데이터지만은 예를 들어 수치형 변수를 예측하고 포캐스팅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단순히 0과 1 클래스 구분하는 이제 약간 조금은 다른 형식의 시계열 이제 분석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시계열의 전통적인 분석 방법론보다는 머신러닝에 특화된 이제 전처리와 이런 분석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RNN 기반의 LSTM 같은 그 모델들 그리고 아마 이상 탐지에서 이제 딥러닝 기술에서 오토인코더나 갱 같은 걸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후반 작업에서 좀 진행을 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상 탐지라는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이상치를 탐지하냐 못하냐보다도 이상치가 탐지됐을 때 어떤 것 때문에 탐지가 됐고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좀 설명 가능한 부분을 좀 더 비즈니스 차원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딥러닝 쪽은 이제 그런 해석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쪽으로 좀 집중을 했고 저희가 이제 XAI 쪽도 설명 가능한 AI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언급을 하기에는 조금 네, 버거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많이 생략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